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 9일이고요. 8월 9일 화요일 라이브 338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썸네일에서 오늘 달았듯이 홍티 경매 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유튜브에 글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도 있고, 나름대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직 뭐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크게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썸네일을 다른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박이라는 게 뭐 홍티 경매 대박이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더 많은 회원들이 들어오는 게 대박인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뭐 회원들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나도 홍티 경매 회원가입 하려고 줄을 쓸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온다. 그런 게 대박인 거죠. 일단 홍티 경매 입장에서 볼 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썸네일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안 돼요. 그럴 여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저께 이제 그저께인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김 작가라는 게 그 신사임당 요번에 뭐 그 채널을 팔았네 말았네 뭐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뭐 그런 얘기로 조금 논란이 있는 아마 그 비슷한 그 프로그램 아니 뭐 그런 유튜브 같아요. 여기 뭐 출연해가지고 이제 뭐 매번 다른 사람들 뭐 이슈가 되는 사람들 뭐 전문가분들 출연시켜서 출연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대담하는 거 제가 뭐 몇 번 보긴 본 것 같아요. 뭐 끝까지 다 본지는 않았고 뭐 조금 이게 한 달이 건너 아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냥 한번 보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출연하면은 뭐 대박 날 거라고 이분이 다루셨는데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대박이 날지 뭐 아니면 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분 생각에서는 우리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되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렇게 뭐 댓글 달아주신 예전에도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이 뭐 많진 않았고요. 간혹 가다가 한두 분씩은 있어요. 한두 분씩은 뭐 어디 나가 보시라고 어디 제안해 보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콕 집어 가지고 여기에 해보라고 연락처 뭐 이메일 뭐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것까지 알려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런데 연락은 해본 적은 없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여기서 출연해 달라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전화 와서 여기 나오시려고 그러면은 글쎄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뭐 여기 나간다 그래서 뭐 다른 데 나간다 그래서 큰 유튜브에 나간다 그래서 다 대박이 나거나 뭐 다 뭐 유명해지거나 뭐 그 채널 자체가 유명보다는 채널 자체가 뭐 더 성장하고 커지겠죠? 구독자가 늘어나거나 하는 건데, 글쎄 저는 뭐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뭐 이런 데 나가는 것도 적절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가끔씩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박이라는 거는 뭐든지 그렇지만 때가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뭐 대박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모든 사람들은 대박이라 그러면 뭐 복권같이 그냥 뜻하지 않게 뭐 복권을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는 1등이 됐다. 어저께까지는 복권 당첨이 토요일 날인가 그렇죠? 토요일 날 오후에 할 텐데, 그럼 금요일까지는 정말 힘들었는데 토요일 날 오후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돼서 복권이 맞으니까 인생이 바뀌어 있더라. 뭐 요즘 뭐 바뀔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어찌됐든 진짜 힘들었던 사람이 복권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뭐 그런 드라마 영화도 있고 한데,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보통에서 인생 제가 뭐 길게 살아왔고 아직은 뭐 인생을 논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제가 경험한 바에 비치면은 대박이라는 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준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뭐 저는 특히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제 공부는 정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공부뿐만 아니라 뭐 운동이든, 물론 운동 신경이 좋고 머리가 좀, 지난번에 김민규 변호사 같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이미 좀 태어날 때부터 두뇌가 타고났으니까, 근데 그런 친구는 제가 볼 때 그 많은 제가 주변에 뭐 소위 뭐 서울 연고대 뭐 스펙 좋은 친구들 주변에 진짜 많이 있지만, 그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틀어 후배들 뭐 선배들 다 볼 때 그 친구가 진짜 손가락 꼽을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비슷비슷해요. 다 보통 사람이고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해서 서울대 간 거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카이스트를 간 거고 뭐 그 정도인데 그 친구는 이제 조금 머리가 비상한 그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해야죠. 노력하고 정말 남들 뭐 잠잘 때 공부하고 남들 놀고 뭐 어디 놀러 다닐 때 진짜 뭐 여가 활동하고 뭐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쓸 때 이 친구는 똑같이 자기를 위해 시간을 썼지만 공부를 위해 시간을 쓴 거죠. 예, 그래서 노력한 거에 저는 뒷받침이 아니 노력한 거에 대한 보답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좋은 대학을 갔다고 생각하는 거고 머리 좋은 친구는 이제 뭐 그 중에서 정말 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희귀한 거죠. 예, 뭐 그런 사람이 흔하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대박이라는 것도 준비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될 때 내 앞에 왔을 때 그것이 감당이 되는 거지. 아니,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게 대박이라면 그게 오히려 저는 빈박이라고 그냥 제가 임의로 썼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거다. 그리고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못해. 두 번 다시 그 기회는 안 옵니다. 왜?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못 살렸잖아요. 그러면 못 살린 사람한테 아니 뭐 두 번 기회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거절을 해야지. 아이 죄송합니다. 안 돼야지.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눈앞에 어떤 보이는 이익 때문에 덥석하고 받았는데 받고 나서 뒷감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그거를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뭐 끝에 결말을 보면은 오히려 본인한테는 손해가 되는 일은, 그런 일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게 맞다. 만약에 오늘 이제 제가 뭐 갑자기 뭐 한 500명의 회원이 뭐 연락을 해와서 회원가입하겠다고 진짜 한다고 하면, 와 500명이면 계산을 해보면 또 어떤 분 빠른 분들은 와 그러면 회원가입비가 얼마니까 얼마겠다, 어마어마하죠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수백 명이 오면, 수백 명이 올 때 그분들이 그냥 회원가입만 하고 편안하게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회원가입을 할 때는 다 본인의 뜻한 바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고, 목적이라는 거는 홍트경매에서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백 명이 왔을 때 수백 명을 감당할 만한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수백 명을 받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아니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분들 한 달, 두 달 지나버리면은, 아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빈수레네.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환불 요청을 해오겠죠. 예.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반짝 좋았다가, 그 뒷감당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은, 수백 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못 받죠. 제가 받을 수 없고, 대기표를 드리겠죠. 올해 말이나 내년에 오시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감당할 만한 준비가 돼 있을 때, 그것을 시작을 하는 것이지,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시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두 분씩, 뭐, 두세 분씩, 뭐, 오는 것이야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많은 인원이, 오늘같이, 뭐, 어제같이 그 물폭탄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처음 봤는데, 뭐, 저는, 글쎄, 뭐, 밤에 그렇게 집에 제가 좀 일찍 가서 그런지, 뭐, 집에 갈 때도 뭐, 많이 오다가 안 오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피해서 집에 갔는데, 그 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왔나 보더라고요. 좀 또 일찍 자가지고. 근데 뭐, 오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데, 이게 지금, 물이 조금씩 올 때는, 비가 조금씩 올 때는 배수구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다 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뭐 그냥 뭐 300mm가 왔다, 300mm라는 게 뭐 도대체가, 저는 뭐 이게 수치상으로 뭐 300mm 그러면은 우리가 글쎄 얼마, 30cm? 그럼 뭐 이게 뭐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300mm라고 하면 그냥 보통 비 오는 뭐 5mm, 10mm, 30mm 하는데, 300mm라고 하면 그냥 수치상으로 많이 왔나 보다 하지만, 이게 그 300mm라는 게 따지고 볼 때 그 평균적인 거에 넘어서는 거고, 그리고 이 300mm가 일시에 쏟아져 가지고 모든 도시, 그러니까 여기만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00mm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배수구가 빠질 데가 없으니까 결국엔 역류로 해갖고 넘쳐나 가지고 정말 차가 떠다니고,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벤치죠? 의자. 그 왜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의자가 떨어져 나가 가지고 도로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야 봤더니, 그러니까 물 때문에, 그게 뭐 누가 옮겨놨겠어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이 지금 서초동 일대 날 밝으면 이제 또 뭐 기자들 이때 오고 난리 날 텐데,
이것도 지금 배수구가 그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밥 공기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은 밥 공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담을 준비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아직은 그만한 거를 아니 밥그릇이 요만한데 뭐 여기다가 뭐 얼마나 담겠어요. 고봉밥을 먹을 수나 있겠어요. 밥그릇 해봐야 뭐 담아봐야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그릇을 준비하기 전까지 괜히 속된 말로 설레발에 칠 필요 없다. 그냥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내실을 다져라.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작년하고 이제 올해 한 2월, 3월까지 이제 저 대출 쭉 거의 뭐 1년을 쉼없이 달려오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홍티 경매가 그동안에 대출하면서 연체 없이 뭐 처음부터 연체된 것들은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지금 경매에 들어간 판교나 김포나 뭐 기타 다른 것들도 대구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이자들을 잘 냈어요. 그래도 최소한 4개월, 5개월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자가 연체가 되면서 하나가 되고 2개가 되고 4개 되고 6개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담보대출을 나갈 때는 문제는 연체에 대한 대비. 이게 갑자기 연체가 많아지니까 저도 이게 과연 옳은 걸까? 그럼 이 사람들 홍티경매가 우리가 운이 없어서 연체하는 채무자만 만난 것인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데를 제가 확인해 볼 때 뭐 다른 데도 연체자가 늘어나는 거는 뭐 저희하고 뭐 비슷하고요. 뭐 은행도 그렇고 지금 연체가 뭐 늘어나고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버는 돈은 똑같은데 나갈 돈이 많다 보니까 연체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만 연체되는 건 아니고 다 연체되는 건데 어찌됐든 담보대출에 대해서 이게 나갈 때 매달 그래도 조금 늦더라도 들어오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긴 한데 근데 연체가 되다 보니까 이건 아니겠구나. 신용대출도 이제 제가 한번 해보긴 했는데 이 먹튀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큰 돈은 제가 절대 안 나가고요. 작은 돈을 나가는데 작은 돈 나가고 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좀 신기한 게 그래도 빚이 좀 없고 좀 나름대로 좀 부담이 없는 분들은 뭐 제 날짜에 뭐 짧게 써서 갚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딱 볼 때 이분은 어렵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관계없이 어떤 그분의 어떤 벌이보다 한 달에 나가는 원리금 이자나 이런 걸 제가 받아보기 때문에 또 신용조회를 해보거든요. 신용대출 나갈 때는 신용조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 연체 기록이라든가 채무 기록을 다 확인을 하죠, 저희가. 제가 확인을 하는데, 근데 이건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건 당연히 안 나갔는데, 그래도 벌이가 이 정도 되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연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힘겹게 또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는데, 근데 다른 데를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먹튀하는 사람들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 뭐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어찌됐든지 간에 채무자가 이자를 잘 감당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에는 연체되거나 먹튀 잠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갚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욕은 해요, 제가. 뭐 욕은 하는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본인의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 이자 줄 거를 다른 데 썼다면은 뭐 계획 쓰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지 간에 없기 때문에 못 넣는 거죠. 본인이라고 왜 안 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갖고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요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드러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법은 뭘까라고 제가 볼 때 NPL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봐도 어쨌든 뭐 NPL이나 대출이나 똑같은 거죠. 대출을 나가서 연체하면 NPL 되는 거고 그 NPL이 뭐 어차피 대출 나간 그 채권이기 때문에 뭐 돌고 도는 건데 그런데 NPL은 이미 그 경매가 들어가고 어떤 기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경매가 이미 신청이 됐으니까 요 정도 기간이면은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경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경매를 신청을 해도 진행 자체가 워낙 느려지기 때문에 물론 뭐 NPL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이미 경매가 들어가서 진행을 앞두고 있는 거하고 이미 신청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신청 자체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법원에서 뭐 일정이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건데 열리기만 하면은 뭐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근데 신청 자체는 뭐 계속 뭐 묻어놓고서 올려주질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대출 나가서 연체해서 경매를 넣는 것보다는 연체해서 경매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대충 이 정도까지는 기간이 막 낙찰이 되고 마무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예측할 수 있는 해법은 MPL이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거에서 다시 이제 회귀해서 돌아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지난달에 이제 MPL 매수한 거 요게 이제 대충 따져볼 때 뭐 지금 전 뭐 최대가 아니라 최하 잡은 겁니다. 최하 한 18% 정도 6개월에 예상을 하는데 그럼 세금 떼고 나면 한 13% 되겠죠. 그런데 이게 6개월에 13% 요런 것만 있으면 대박이죠, 진짜. 요런 것만 있으면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하는 거죠. 근데 요런 건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요거는 제가 MPL 대출을 받고 진행하려다가 첫 번째기도 하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회원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고 뭐 그런데 뭐 곡절이 많이 있긴 했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게 괜찮은 물건들이 MPL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앞으로 홍티 경매에서 우리 회원들하고 함께 나가야 될 것은 MPL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대출을도 뭐 그만하는 건 아니고요. 확실하게 이자 납부가 제대로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야죠. 그런 사람들일 때 대출이 나가는 거고 아무리 부동산이 좋아도 부동산이 좋은 뭐예요? 이자를 못 내는데 그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부동산은 저희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부동산 가치가 좋다 그래도 이거 경매로 넣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생각을 재고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MPL로 전환을 해서 이쪽으로다가 좀 집중하는 게 맞다. 결국에는 저희가 가는 것은 가는 길은 돈이 있는 곳에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돈이 그래도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이게 함흥차사 야 이거 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기간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보다 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한 거에 대해 좀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대법체 관계된 분들이 혹시라도 보시면 본인들이 연체되는 채권이 있고 경매가 이미 들어갔으면 연체 채권은 그냥 무조건 받을 수는 없고요. 경매를 넣은 거, 경매를 넣고 이미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배당 종기까지 마친 거면 더 좋고 뭐 예상돼 뭐 배당 종기 앞두고 있어도 괜찮고 일단 그 경매까지 다 넣은 상태의 물건이 있으면 홍티 경매에 매각을 문의 한번 하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해보고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2대 홍티 사옥이 저는 큰 그릇의 준비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